절대적 평온, 정지, 무사, 고요의 상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부단히 움직이고 사고하는 동적 평형의 상태라는 것이지. 사회가 평화롭다, 두 사람 사이가 평화롭다고 할 적에는 내부적으로 부단히 교류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진행되어 신진대사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안녕하세요. EBS 오디오북 한강입니다. 황대권의 야생초편지 중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 부단히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대화가 진행되어 신진대사가 잘 되고 있을 때 누리는 평화. 그게 바로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제적인 평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낭독에는 손정아, 서광재, 이서윤, 장호비 씨입니다. 허옥란이 아버지 집에서 방철장이 모든 세간을 드러낸 일에 대해 말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이에 허삼관은 방철장에게 돈을 줬고요. 방철장은 물건들을 있던 자리에 다 가져다 놓았죠. 허옥란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는데요. 이걸 본 허옥란은 허삼관에게 어디서 돈을 빌렸느냐고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치죠. 허삼관은 소매를 걷어올려 팔뚝의 바늘자국을 허옥란에게 보여주었다. 봤어? 여기 빨간 점 보이냐고. 여기 빈대가 문 것 같은 빨간 점 말이야. 이게 바로 병원에서 주사바늘을 꽂은 자리라고. 허삼관은 소매를 내리면서 허옥란에게 소리쳤다. 피를 팔았단 말이야. 허상관이 피를 팔았다고. 하소영이 대신 빚을 갚고 피를 팔아서 또 자라대가리 노릇을 했단 말이야. 아이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피를 팔다니 왜 한마디 말도 없었냐고요. 집안꼴이 정말 말이 아니군요. 식구가 피를 팔다니.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허상관이 피를 팔았다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피를 팔았다고 말이에요. 소리 낮춰. 당신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허옥란은 여전히 큰 소리로 말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피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거라. 사람이 꽈배기나 집이나 전다봉 팔 수 있지만 피를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몸뚱이는 팔아도 피는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몸은 자기 것이지만 피는 조상님 거라고요. 당신은 조상을 팔아먹은 거라고요. 허옥란은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피를 팔 줄은 생각 못했어요. 뭘 팔든지 상관없지만 왜 피를 판단 말이에요. 차라리 침대를 팔든지 집을 팔든지 하지. 왜 하필이면 피를 파냐고요. 아, 소리 낮추라니까. 내가 왜 피를 팔았냐고? 내가 피를 판 건 내가 바로 자라대가리이기 때문이야. 알겠어요. 날 욕하는 거잖아요. 당신 속으로 날 원망하고 욕한다는 걸 다 안다고요. 허옥란이 울면서 문가를 향해 걸어가자 허삼관이 뒤에서 낮게 소리쳤다. 이리 와, 이 막대먹은 여자야. 또 문가에 앉아서 악을 쓰려고. 허옥란은 문가에 앉지 않았다. 그녀의 두 다리는 모두 문간을 넘어 줄곧 골목을 따라 걸어갔다.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든 그녀는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걸어갔고 거기서 다시 다른 길로 접어들어 역시 끝까지 걸은 후에 골목길로 들어섰다. 결국 그녀는 하소영의 집 앞에 이르고야 말았다. 하소영의 대문 앞에 선 허옥란은 옷매무 씨와 머리를 단정히 하고는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하소영이 자기 아들을 팽개친 불량배라고요. 자신이 허삼관에게 시집을 간 건 전생에 좋은 일을 한 덕이라면서 허삼관이 가정과 일나기를 위해 피를 팔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허삼관이 피를 팔아서 자라대가리 노릇을 했다고 떠들어대죠.
허삼관은 인분방을 생각합니다. 안경 낀 남자에게 시집을 간 인분방은 해가 갈수록 살이 쪘지만 허삼관은 늘 그녀에게 가장 좋은 누에고치를 줬죠. 그러던 어느 날 인분방이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허삼관은 그녀가 수박 껍질을 밟고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걸 알게 되죠. 허삼관은 인분방의 병문안을 가서 그녀의 다리를 주물러 주다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인분방의 집에서 나왔을 때 마치 뜨거운 목욕탕에서 나온 것처럼 온몸에 힘이 쫙 빠진 허삼관은 여름의 햇살을 받으며 거리를 걷다가 밀짚 모자를 쓰고 자루를 맨 시골 사람 둘이 맞은편에서 자기에게 손을 흔들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되었다. 혹시 허삼관이 아니요? 예, 맞는데요. 그 즉시 허삼관은 그들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 알겠어요. 방 씨와 근룡이 성 안에 들어온 걸 보니 또 뻔하구만. 또 피를 팔려고요? 허리에 찬 자기 컵을 보니 새로 산 거로군요. 물은 또 얼마나 마셨어요? 얼마나 마셨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기억나요? 이 혈두가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오줌보, 사람은 방광이라고 했죠. 당신네들 오줌보가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의 자궁보다 훨씬 크다고요. 이렇게 길가에 서서 세 사람은 한참 동안이나 웃고 떠들어댔다. 허삼관은 그들과 함께 처음으로 피를 판 후로 지금까지 그들과 단 2번 만났을 뿐이었다. 2번 모두 상을 치르러 마을에 갔을 때였는데 처음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고 2번째는 넷째 삼촌이 돌아가셨을 때였다. 방 씨가 허삼관에게 물었다. 자식이 몇이요? 허삼관은 아들이 셋이라고 말하려다가 일락이는 하소영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나서 얼른 둘러댔다. 근룡이하고 같아요. 아들 둘이요. 허삼관은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2달 전에 방 씨가 이렇게 물었더라면 분명 아들 셋이라고 대답했겠지만 이 허상관이가 9년 동안 자라대가리 노릇을 한 걸 모르는데 내가 굳이 그 긴 설명을 해서 뭐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허삼관은 그들에게 말했다. 이 2사람이 피를 팔러 가는데 어째서 내 몸속의 피가 근질거리는지 모르겠네. 몸속에 피가 근질거리는 건 피가 너무 많다는 뜻이지. 몸에 피가 너무 많으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몸도 부어오른다고. 아이, 우리랑 같이 피 팔러 가지. 허삼관은 잠시 생각해 본 후 함께 병원으로 갔다. 그는 그때 인분방을 생각했다. 인분방은 그에게 정말 잘 대해주었다. EBS 오디오북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 듣고 계십니다. 피를 팔아 받은 돈을 들고 허삼관과 방씨, 근룡은 승리반점으로 갔고요. 볶은 돼지간과 황주를 시켜 먹죠. 허삼관은 인분방에게 뼈다귀 10근, 대두 5근, 녹두 2근, 국화 1근을 보냅니다. 인분방의 남편은 그 물건을 모두 지고 허삼관의 집을 찾아오죠. 허옥란은 깜짝 놀라서 누구신데 이 많은 물건을 가져왔냐고 묻는데요. 남자는 자신이 주는 게 아니라 당신 남편이 인분방에게 보낸 것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안경 낀 남자는 아무 말도 없이 허옥란의 집 문가에 앉아서 마치 바람잔 나무같이 조용히 허삼관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허옥란은 혼자 탁자에 기대어 앉아서 뼈다귀며 대두며 하는 물건들을 바라보자니 어리벙벙하여 그 남자에게 물었다. 아니, 자기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했다. 제 남편이 왜 당신 부인에게 이 많은 물건들을 보냈을까요?
그것도 한 번에 탁자가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많이요. 뼈만 해도 10근은 될 것 같고. 이렇게 많이 보낸 걸 보면 허웅란은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짐을 느꼈다. 허삼관, 이 인간이 당신 부인과 잔 거군요. 그때 허삼관이 돌아왔다. 허삼관은 웬 안경 낀 남자가 자기 집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가 인분방의 남편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다. 순간 머릿속에서 왱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집으로 들어서서 탁자 위에 물건들을 보자 또다시 머릿속에서 왱왱하는 소리가 울렸다. 이때 안경 낀 남자가 일어서서 집 밖으로 나서더니 허삼관의 이웃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 내 드릴 말씀이 있으니 이리 좀 오십시오! 안경 낀 남자는 탁자 위의 물건들을 가리키며 이웃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탁자 위의 물건들 다 보이시죠? 이것들은 다 허삼관이 제 마누라에게 보낸 것들입니다. 제 마누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인분방입니다. 제 마누라가 강변에서 빨래를 하다 그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삼관이 문병을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앉아서 몇 마디 하고는 돌아갔는데 허삼관이라는 인간은 침대에 기어 올라가서 강간을 했다고요. 그건 강간이 아니라 말씀 한번 해보시죠. 강간입니까?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허삼관이 다리가 부러진 여자를 인정사정 없이 덮친 거라고요. 이게 짐승이지 어디 사람입니까?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그 안경 낀 남자는 탁자 옆에 앉아 탁자 위에 뼈다귀며 대두둥을 수습하였다. 그런 다음 어깨에 둘러매고 허삼관의 이웃들에게 충고하듯 한마디 덧붙였다. 앞으로 다들 이 생말을 조심하십시오. 여자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조심하시라고요. 안경 낀 남자는 뼈다귀 10근, 대두 5근, 녹두 2근, 그리고 국화 1근을 메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때 허웅란은 허삼관에게 욕을 퍼붓고 얼굴을 쥐어뜯느라고 정신이 없던 터라 안경 낀 남자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일 틈이 없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탁자가 텅 빈 것을 확인했을 때는 안경 낀 남자가 이미 집 밖을 나선 후였다. 허삼관은 이웃들을 모두 문 밖으로 내보낸 뒤 손에 30원을 들고 문가에 서서 허웅란을 보고 웃으면서 피를 팔아 돈을 벌었다고 말합니다. 허웅란은 자신이 허삼관을 위해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임뚱보를 위해 피를 팔았다며 화를 내죠. 허삼관은 일락이가 누구 아들이냐면서 내가 피 팔아서 방철장 빚을 갚은 건 누굴 위한 거냐고 묻죠. 화가 난 허웅란은 허삼관에게서 압수한 30원 중 21원 50전으로 자신과 세 아들들의 새 옷을 마련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겨울이 왔다. 허삼관은 자신을 제외한 식구들이 새 솜정고리를 해입은 것을 보고는 허웅란에게 말했다. 내가 피 팔아서 번 돈으로 말이야. 당신을 위해서 써도 좋고 일하기 삼나기를 위해서 써도 좋지만 일나기를 위해 쓰는 건 기분이 안 좋다고. 그럼 그 돈을 임뚱땡이를 위해 써야 후련하시겠소? 허삼관은 고개를 떨군 채 볼멘 소리로 대꾸했다. 일나기는 내 아들이 아니잖아. 내가 그 아이를 9년 동안이나 키웠고 앞으로도 계속 키워야 한다는 건 나도 안다고. 내가 공장에서 누에고치를 나르면서 땀 흘린 대가로 받은 돈을 일나기를 위해 쓰는 건 나도 바라는 바지만 내가 피를 팔아 번 돈을 그 애를 위해 쓴다는 건 왠지 좀 그렇다고. 허웅란은 이 말을 듣고 그 30원 중에서 남은 8원 50전에 2원 50전을 보태서 허삼관에게 짙은 남색의 목면 중산복을 한 벌 해입혔다. 허삼관은 자기가 확실히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음을 깨닫게 되었다. 바보같이 인분방에게 뼈다귀며 대두며 그렇게 많은 물건을 보낸 데다가
그것도 눈에 제일 잘 띄는 탁자 위에 놔뒀으니 아무리 바보 같은 인분방의 남편이라도 그걸 보면 의심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자기와 인분방 사이의 일은 별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둘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말이다. 하지만 하소연과 홍라는 일나기까지 낳은 데다 그 녀석을 또 자기가 지금까지 줄곧 키워오고 있으니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허삼가는 은근히 우라가 치밀어서 홍란에게 소리쳤다. 오늘부터 나 집안일 안 해. 당신하고 하소영도 한 번이고 나하고 인분방도 한 번인데 당신하고 하소영 사이에서는 일나기가 태어났지만 나하고 인분방 사이에서는 사라기가 안 나왔잖아. 당신 잘못이 더 심하다고. 홍란은 이 말을 듣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손으로 허삼관의 양 볼을 쥐어뜯으며 소리질렀다. 이 질색만도 못한 인간아! 당신하고 임퉁탱이의 사이를 벌써 다 잊었는데 또 생각나게 만들다니! 그녀가 이렇게 악을 쓰며 또 문간에 주저앉을 낌새가 보이자 허삼관이 잽싸게 쫓아가서 그녀를 붙들어 안으로 들이며 통사정을 했다. 됐어, 됐다고. 앞으로 다신 그 얘기 안 할게.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EBS 오디오북에서는 여러분을 위한 책 선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이 재미있는 책 허삼관 매혈기, 이 책 읽고 싶으신 분은 www.ebs.co.kr EBS 오디오북 홈페이지에 주소 실명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도서출판 푸른숲 협찬으로 15분 추첨해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면서 허삼관이 방씨와 근룡이와 함께 피팔러 가기 전에 물을 마시는 부분 읽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허삼관과 방씨, 근룡이는 병원 앞에 도착하였으나 곧장 들어가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허삼관이 아직 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병원 근방의 우물로 가서 근룡이가 물 한 통을 건져 올리자 방씨가 허리에 찼던 컵을 풀어서 허삼관에게 건네주었다. 허삼관은 컵을 받아들고는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한 컵 한 컵 마시기 시작했다. 방씨가 곁에서 셈을 하는데 6컵째에 이르러 허삼관이 더는 못 마시겠다고 하자 근룡이가 최소한 10컵은 마셔야 한다고 했고 방씨도 맞장구를 쳤다. 허삼관은 다시 마시기 시작했지만 7컵째에서 몇 모금 마시지 못하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9컵째에 가서 결국은 도저히 못 마시겠다고 하면서 다리도 저리고 이러다가 사람 잡겠다며 일어섰다. 그러자 방씨는 다리가 저리면 일어나서 마시라고 했고 근룡이도 한 컵만 더 마시라고 권했다. 허삼관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더는 못 마신다고, 한 모금도 더는 못 마시겠다고 버텼다. 몸속에 피가 이미 부풀어 있는데 물까지 더 마셔서 더 팽창해지면 더 이상 참기 힘들다는 게 그 이유였다. 결국 방씨가 물러섰고 그리하여 세 사람은 병원으로